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를 받았던 김도환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아놀드가 대체 어떤 렌더러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새롭게 출시됐죠. 아놀드 5에 어떤 기능들이 바뀌었는지 여러분들께 저와 정진철 차장이 간단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일단은 세션을 진행하기 전에 아놀드 5에 대한 영상을 잠시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놀드. 아놀드를 딱 얘기를 했을 때 맨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저는 이제 아놀드란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분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 개발자가 원래 이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분의 이름을 따서 지어서 아놀드란 이름이 됐습니다. 아놀드를 설명하는 데에는 이거 간단히 제가 적었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제 따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진짜 간단하게 아놀드 렌더러는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끔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아놀드는 몬테카로 방식의 렌더러고 아주 쉽고 빠르고 되게 단순한 렌더러다. 근데 이제 쉽고 빠르고 단순하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게 과연 퀄리티가 나올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아놀드가 마야에 탑재되기 전에 계속해서 이제 멘탈레를 써고 왔었는데 멘탈레 썼을 때 그 수많은 옵션들을 이용해서 세팅을 한 거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아놀드를 처음 접했을 때 이거 가지고 렌더링이 돼? 할 정도로 너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렌더러입니다. 하지만 이 아놀드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스튜디오, 그리고 진짜 유명한 스튜디오에서 상당히 많이 써오고 있고 또 다양한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퀄리티 면에서는 뭐 이미 검증이 된 렌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아놀드 같은 경우는 뭐 게임, 뭐 TV라든가 광고 이런 데에서 진짜 아주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오스카상도 수상을 했나요? 네, 아주 유명한 제품입니다. 밖에 나가시면 저희들이 자그맣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걸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서 사진도 많이 찍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놀드 렌더러, 항상 아놀드 렌더러 얘기를 할 때 그런 말 합니다. 몬테카로 방식을 쓴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한번 구글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체 이 몬테카로이 무슨 방식이길래 아놀드에서 계속 이걸 얘기를 할까? 보니까 방정식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끝까지 그 내용을 다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저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몬테카로 이걸 좀 약간 정리를 해봤어요. 딱 세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빛이 특정 공간에서 어떻게 퍼지는지 계산하는 하나의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제 엔지니어링에서 이제 주로 사용을 했다가 카지아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컴퓨터 그래픽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아놀드가 이 몬테카로 방식을 쓴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렌더러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바이어스 방식이 있고 언바이어스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죠. 자, 바이어스 방식하고 언바이어스 방식, 이거는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바이어스 방식이라는 것은 가장 근사치를 계산하는 방식이고 언바이어스는 아주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놀드는 당연히 언바이어스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자, 바이어스 방식하고 언바이어스 방식하고 장단점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추려봤습니다. 일단 바이어스 방식은 아주 근사치를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그색 방식, 그러니까 언바이어스 방식보다는 빠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물음표를 해놨고요. 하지만 이제 그 아놀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아놀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계산 방식을 통해서 렌더링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바이어스 방식이랑 거의 비등하거나 어쩔 때는 더 빠른 렌더 속도를 보입니다. 자, 제가 이제 뭐 바이어스 방식 같은 경우 빠름하고 빨간색으로 이제 물음표를 한 이유는, 자, 바이어스 방식은 정확한 결과값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사치를 얻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얻기 위해서 부수적인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GR을 이용을 한다든가 FG를 이용한다든가, 그리고 또 아마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GI, FG 쓰기 그 옵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리고 또 거기 있는 수치값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물이 너무나 다르게 나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랜덤 세팅 하는 데에서부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자, 하지만 이제 언바이어스 방식은 이미 정확한 결과값을 산출해내기 때문에 굳이 GI하고 FG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팅 자체도 되게 간단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언바이어스 방식에서 이제 약간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빛의 광량이 좀 약간 적거나 아니면은 인다이렉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노이즈가 많이 생성될 수가 있는데, 아놀드에서는 이 노이즈를 많이 억제시킬 수 있는 기능들이 탑재가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노이즈에 관련돼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이어스 방식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정확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품질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진짜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숙련자인 사람이 렌더 세팅을 하게 되면 거의 멘붕까지 오게 되겠죠. 그리고 또 그 어느 정도까지 퀄리티 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캐시값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메모리에 부하를 많이 줄 수가 있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언바이어스는 이런 게 전혀 필요 없죠. 필요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옵션들이 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옵션, 그리고 메모리를 진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씬을 작업하실 때도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렌더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뭐 간단히 뭐 이렇게 스크린샷에서 열심히 이어붙여 갖고 한번 꾸며봤습니다. 보시면은 렌더 세팅 창이에요. 마야에 있는 렌더 세팅 창입니다. 가장 왼편에 있는 게 바로 아놀드고, 이제 옆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다른 렌더러인데, 제가 봐도 멘탈레이를 제가 썼을 때 거기에 오는 그
옵션들의 그 압박감, 그게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놀드는 제가 처음에 접했을 때 이 기능이 어디 있지? 이 기능이 없는데 이게 렌더링이 될까? 하고 의심이 될 정도로 옵션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만큼 되게 간단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렌더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놀드를 쓰게 되면은 뭐 진짜 많은 장점 등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거기서 몇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안정적이다. 아놀드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메모리 효율이라든가 컴퓨터 자원을 아주 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아주 큰 복잡한 오브젝트라든가 텍스처를 쉽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최소의 옵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빠른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렌더 세팅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반면에 여러분들이 뭐 쉐이딩이라든가 아니면 조명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를 할 수 있게끔 아주 구성이 잘 되어 있는 제품이죠. 그리고 렌더링 시간을 쉽게 예측하고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 최대 256 스레드가 확장이 가능하고 이게 비례적으로 계속해서 빨라집니다. 그리고 렌더링에 있어서 또 디버깅도 중요하죠. 과연 렌더링 했을 때 대체 뭐 때문에 이게 오류가 일어났는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S에서 그런 문제가 나는지 아니면 커스텀 쉐이더를 잘못 짜서 이렇게 오류가 났는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디버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렌더링 할 때 보면은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병목 현상이 뭐 쉐이더에서 일어나는지 아니면 뭐 샘플이라든가 레이 값을 너무 많이 설정을 했는지 아니면 텍스처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즉각 찾아내고 그거를 수정함으로써 렌더링 속도를 빨리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이제 뭐 일반적인 아놀드 내용이었고요. 이제 지금은 아놀드 5 한 4월 26일인가 그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놀드 5가 새롭게 출시가 됐죠. 아놀드 5는 더욱더 쉬워졌습니다. 이전 아놀드보다 더 쉬워졌고 그다음 더 빨라졌고 그다음 더 간소화됐습니다. 마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놀드 5는 마야 2015, 16, 17까지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운영체제는 윈도우에서부터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는 마야 3ds 맥스뿐만 아니라 소프트마즈하고 후디니, 그다음 시네마 4D 그리고 카타나를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에서 또 볼만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쉐이더 부분입니다. 쉐이더가 이전에 썼던 쉐이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 쉐이더, 만능 쉐이더죠. 그래서 이 스탠다드 쉐이더를 이용해서 상당히 다양한 재질을 만들 수 있는데 아놀드 5에서는 이 스탠다드 재질이 네가시 방식으로 이제 바뀌고 새롭게 쉐이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서페이스 쉐이더로 나오게 됐는데 이 쉐이더는 이전 거보다 훨씬 더 옵션이 간소화되고 더 성능이 더 뛰어나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헤어 쉐이더, 볼륨 쉐이더 마찬가지로 새롭게 탑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전에 쓰시던 그 레가시 방식의 쉐이더들은 이제 한동안은 계속 탑재가 되지만은 추후 없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이전 버전 아놀드 5 이전 버전을 쓰셨던 분이 그 씬을 다시 작업을 하신다면은 새로운 쉐이더로 빨리 전환을 해서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옵션에 보면은 이걸 컨버팅 해주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쉐이더에 보면 한 가지 빠진 쉐이더가 있습니다. 스킨 쉐이더. 스킨 쉐이더는 이제 그 스탠다드 서페이스라는 쉐이더에 같이 통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커스텀으로 제작하는 쉐이더를 위해서 C++하고 OSL도 서포트가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일 핵심적인 노이즈 부분도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그다음 렌더링 속도도 상당히 빨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아주 복잡한 씬은 아니지만은 아놀드 4에서 렌더링 했던 거하고 아놀드 5에서 렌더링 했던 거 속도 비교를 해보면은 한 대략 2분 이상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쉬워지고 그다음 빨라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야 아놀드 쪽을 보시면은
마야 아놀드 지금 2017 버전 같은 경우는 마야 아놀드 4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2017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놀드 5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솔리드 앵글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버전 넘버를 이제 고객께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위에 보시는 게 이제 마야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숫자는 이제 코어 아키텍처를 얘기하고 그다음 API, 그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한 기능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변경이 됐거나 그다음 마지막 버그 픽스가 있는데 이걸 물어보시는 이유가 렌더팜을 구축을 하는데 모든 버전을 동일하게 맞춰야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맨 뒤에 이제 버그 픽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숫자를 맞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버전은 되도록이면은 버전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는 게 좋죠. 그리고 밑에 보시는 거는 이제 맥스 버전입니다. 맥스는 좀 약간 다르게 돼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숫자가 메이저 버전, 그 다음에 뭐 마이너 버전, 또 맨 끝에 버전이 이제 버그 픽스에 관련된 숫자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렌더팜을 구축하실 때 되도록이면 뒤에 있는 숫자 뭐 다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이제 뒤에 있는 숫자는 약간 무시해도 된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제가 돌아가서 마야에서 한번 아놀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대략적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직은 그 아놀드에 대해서 엑스퍼트는 아니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옵션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거 될까라는 의문점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약간 불편했어요. 옵션이 너무 없어서. 근데 쓰면 쓸수록 오히려 내가 원하는 쉐이딩이라든가 조명 쪽에 더 시간을 더 할애하고 더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욱더 편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 첫 번째 볼 게 일단은 렌더 쪽 세팅을 가보게 되면은 자, 커먼이 있고 아놀드 렌더, 시스템, AOV 뭐 이런 쪽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아놀드라든가 렌더러에서 퀄리티 세팅하는 부분이 있겠죠. 이 탭에 보면은 진짜 간단히 되어 있습니다. 옵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렌더 세팅을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은 되게 많네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은 다른 렌더러랑 비교를 했을 때 옵션이 상당히 간단히 있습니다. 보시면은 가장 크게 렌더링 속도를 좌우하는 게 아무래도 이 샘플링 값이겠죠. 샘플링하고 레이트 뎁스 이쪽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요. 일단 아놀드에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렌더링 할 때 어느 정도 이게 시간이 걸릴 거다 예측이 가능한 게 여기 있는 옵션들을 옮길 때마다 대략적으로 샘플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메라 쪽은 전체적으로 모든 샘플링을 컨트롤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SS 쪽으로 내가 더 퀄리티를 높이고 싶고 샘플링을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SS 쪽만 올리게 되면은 다른 샘플링은 가만히 있고 그 쪽만 관련된 옵션들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뎁스 값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쉐이딩 쪽을 한번 볼까요? 하이퍼 쉐이드에 보면은 이전이랑 좀 다르게 분류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유틸리티라는 항목이 없었는데 새롭게 추가된 이유가 쉐이더를 클릭을 했을 때 쉐이더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유틸리티까지 다 있어서 좀 보기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유틸리티 항목을 넣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쉐이더 기본 쉐이더, AI 서페이스 쉐이더 있고 그다음 헤어 쉐이더 있고 볼륨 쉐이더 이게 아주 기본적인 쉐이더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놀드를 쓰실 때 가장 편리한 것 중에 저도 이제 마야를 썼을 때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계속해서 렌더링 했을 때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프리뷰로 보는 거였죠. 자, 아놀드에 가게 되면은 아놀드 렌더 뷰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고 그다음 렌더에서 런 IPR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렌더링 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계속 놔두게 되면은 거의 최종 퀄리티까지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최종 퀄리티로 쓰시면 안 되는 게 이제 뭐 엔티 알리싱이 이거는 조금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은 최종적으로 렌더링 했을 때 이미지하고 이 렌더 뷰에서 본 이미지가 거의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작업한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렌더링 걸었을 때 거의 동일하게 나왔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아놀드 렌더 뷰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3D 매니플레이션입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마야 퍼스펙티브 창에서 여러분들이 카메라 움직이는 걸 똑같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오브젝트까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업할 때 보면 뭐 F키 많이 누르시죠. 그래서 F키로 해가지고 초점도 여러분들이 맞춰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간단히 여기서 머티리얼 적용할 때에는 그냥 재질을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그냥 바로 재질을 대입을 하게 되면 재질이 대입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보면 이제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전 그 스탠다드 쉐이더보다 더 간소화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색깔값, 스페큘러에는 이제 공률 계산부터 다 돼 있고요. 그다음 투명도, 서페이스. 여기가 이제 바로 이제 스킨 쉐이더 쪽 부분이 되겠죠. 스킨 쉐이더 보면은 진짜 옵션이 되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내가 크롬 재질을 만들든 어떤 재질을 만들든 뭐 처음부터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프리셋이 상당히 많이 제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원하는 프리셋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재질을 선택해서 적용하게 되면 바로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부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 다음에 부분적으로만 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 물론 창 크기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크기를 조절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에서 또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즘 뭐 VR 뭐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이슈죠. 그래서 VR 카메라도 이번에 아놀드 5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선택을 하고 쭉 카메라 애트리뷰트에 내려가면 이제 아놀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카메라 타입이 이제 퍼스펙티브로 돼 있죠. 이 퍼스펙티브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제 VR 카메라로 바꾸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VR로 여러분들이 렌더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렌더링 할 때 사이드 바이 할 수도 있고 오버 언더에서 위아래로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레프트 뭐 라이트에서 각각 하나씩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고 또 렌더링 거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돌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쉐이딩 작업을 쉽게 이런 렌더뷰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말고 스킨 쉐이더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눈이 징그럽게 생겼죠. 스킨 쉐이더 같은 경우는 이전에 스킨 쉐이더라고 따로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이제 스탠다드 서페이스를 이용해서 쉐이더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뭐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죠. 일단은 제가 여기서 베이스 컬러에서 색을 좀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저께 급하게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거를 좀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은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USC라는 곳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오브젝트입니다. 직접적인 사람을 데이터를 스캔을 해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다운로드 받고 기본적인 맵 소스를 가지고 온 다음에 그거는 이제 포토샵에서 조금 제가 수정을 하고 필요한 맵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작업을 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특수한 여러분들이 이제 렌더러 종류가 많죠. 뭐 V레이라든가 멘탈레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아놀드라든가 거기서 제공하는 특수 쉐이더 같은 경우는 마야 뷰포트 2.0에서 디스플레이가 잘 돼야지 여러분들이 작업하기가 편했겠죠. 자, 아놀드 이 기본 쉐이더 같은 경우는 이 뷰포트 2.0이랑 궁합이 되게 잘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색깔 당연히 표시가 되겠죠. 근데 여기 이제 하얗게 보이는 것들은 뭐냐면은 스페큘러예요. 물론 이제 스페큘러가 지금 되게 강한데 지금 현재 스페큘러가 가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에 맞는 맵을 또 적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범프 맵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범프 맵도 제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프 맵도 뭐 예를 들어서 스페큘러를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적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바로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SSS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죠. 봤을 때 서브 서페이스에 보면은 옵션이 되게 간단합니다. 제가 이제 뭐 이전에 멘탈레이를 썼기 때문에
만약에 멘탈레이에서 스킨 쉐이더를 쓰려면 기본적으로 맵이 3개 정도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맵을 넣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까 하고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웨이트 값은 어느 정도까지 이걸 적용을 하느냐겠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를 옮길 때마다 그 SSS 쉐이더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뷰포트 상에서 바로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컬러 맵을 제가 간단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포토샵에서 색깔 조절하고 좀 블러 처리해서 좀 많이 뭉갰거든요. 그래서 선택해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SS 쉐이더를 이렇게 뷰포트 상에서 굳이 렌더링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가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작업은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아놀드 렌더 뷰에서도 실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가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급하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쉐이더입니다. 보시면은 뭐 아직 범프맵 추가하고 스페큘러라든가 기타 맵을 해서 아주 간단히 짜봤습니다. 간단히 짰고, 그리고 렌더 옵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기본값을 썼습니다. 거의 기본값을 쓰고 제가 수정한 것은 여기 SS에서 샘플링을 원래 2였는데 하나만 올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SS 했을 때 약간의 노이즈가 생길 수도 제가 확인했을 때 약간의 노이즈가 생겨가지고 제가 이쪽에 약간 샘플링 값을 하나만 올린 상태였고요. 그리고 조명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놀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이 씬에 어떤 종류의 라이트이 있는지 확인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도 있지만은 마야에도 자체적으로 이제 탑재된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라이트 에디터라는 게 있죠. 이전 17 버전 그냥 17 버전을 쓰셨다면 아마 여기 아놀드에 대한 라이트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야를 업데이트 지금 4까지 나왔는데 업데이트를 깔게 되면은 아놀드에 있는 조명까지 다 여기서 만들 수도 있고 컨트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트 쉐이더는 아웃라인이랑 완전 별개로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에 따라서 그룹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각각 조명들을 컨트롤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쓸 수 있는 것이 뭐 인텐시티라든가 아니면은 아놀드에서 익스포저 값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익스포저라든가 아니면 샘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딴 거 없이 지금 현재 씬에 3가지 조명을 설치를 했고 그다음 돈 라이트를 하나를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샘플 값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1로 설정이 돼 있지만은 아놀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다이렉트 조명 같은 걸 쓰시게 되면은 노이즈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돔라이트에다가 샘플 값을 좀 추가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아마 저기 밖에 제가 시연을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시연하는 정도의 렌더링이 나오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아놀드 렌더를 걸게 되면은 초반부는 약간 렌더링이 좀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텍스처 정보 때문에 그런데 그 시간만 잠깐 지나면 그때부터 렌더링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제가 기본 렌더 옵션을 이용을 했습니다. 기본 렌더 옵션을 이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제가 원하는 파이널 정도의 이미지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데모 시연을 위해서 뭐 간단히 세팅을 했고 샘플도 많이 떨어뜨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만 신경을 쓰신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퀄리티 있는 작업을 하실 수 있다고 봐요. 저도 이제 지금 뭐 아직까지는 공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테스트도 하고. 근데 진짜 짧은 시간 내에 빨리 이런 결과물을 얻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저같이 아놀드를 잘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전에 그 렌더링에 대한 지식을 조금만 알고 계시면은 뭐 이 정도 퀄리티는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거 마야에 보면은 이제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좋은 기능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마야는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그럼 계속해서 맥스 쪽을 정진철 차장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맥스를 담당하고 있는 정진철입니다. 마야하고 맥스하고 이제 똑같이 아놀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최종 이미지는 이제 아놀드를 뽑는데 마야를 통해서 이미지를 뽑느냐, 맥스를 통해서 이미지를 뽑느냐 이제 이런 것만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법도 이제 마야랑 맥스랑 이제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맥스를 갖고 시연할 내용들은 다 마야에서도 공이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일단은 아놀드에서 이 오픈 VDB라는 FX 포맷인데 이거를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호딘이라든가 마야 플루이드, 또 맥스에서는 FueFX, 리얼플로어 같은 FX에 관련된 그런 캐시 데이터를 아놀드에 불러와서 렌더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엔 멀티패스를 어떻게 뽑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AOV라고 이제 탭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거하고 커스텀 쉐이더를 만들어서 뽑는 내용하고 이렇게 두 개를 보여드릴 거고요. 요거는 이제 커스텀 쉐이더로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다 짜지는 못하고 설명만 드릴 거예요. 맥스를 통해서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놀드의 ASS 파일이라는 스탠드얼론 파일을 빼서 커맨드로 렌더링을 걸 수가 있어요. 그 내용도 한번 소개해드리고요. 그다음 아놀드 라이트 중에서 총 9가지 타입이 있는데 포토메트릭 라이트에서 IS 파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제품 쪽 이 조명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IS 파일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야에는 없는 기능인데 3ds Max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 렌더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요건 아직 베타 버전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시퀀스 작업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스틸 큰 이미지를 작업을 하실 때 이 클라우드 렌더를 이용하시면은 좀 더 빠르게 아웃풋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맥스를 띄워가지고 하나하나씩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맥스가 띄워져 있고요. 맥스는 2018부터 이제 아놀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2018부터 이제 멘탈레이는 빠져 있고요. 2018부터 이제 아놀드가 새로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멘탈레이는 사용을 하지 않고 이제 아놀드로 기본 렌더로 대처가 된 겁니다. 일단은 VDB 먼저 보여드릴 건데 VDB 같은 경우에는 이쪽 커맨드 탭에 오시면은 이쪽 아놀드에 관련된 탭이 하나 새로 생겨 있어요. 맥스에서는. 그래서 이 아놀드 탭을 선택을 하시고 이 프로시저라고 볼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볼륨 VDB를 보여드릴 거라서 볼륨을 선택을 할게요. 볼륨을 선택을 하고 크리에이트를 이렇게 누른 다음에 보통 이 볼륨 파일 같은 경우에 인터넷에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파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 VDB 파일을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임포트를 하게 되면은 마야의 플루이드에 있는 내용들이나 후디니 프로에 있는 이 파라미터의 값들을 연결을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서 OK를 누르면은 이렇게 박스에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죠. 뷰포트에서 지원은 안 하는데 이렇게 맥스 안에서 렌더링을 걸면은 이런 식으로 폭발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지금 프로그레스 방식의 렌더링을 걸고 있어가지고 점점 이미지가 이제 선명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아마 FX 쪽 제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은 시뮬레이션이 한 40% 정도 시간을 들이는 작업이라면은 쉐이딩 작업은 한 60% 정도 시간을 들이는 작업이에요. 그만큼 FX에서 이 쉐이딩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커요. 자, 이렇게 액티브 쉐이딩 모드를 넣고 나서 이쪽 오른쪽 파라미터 보시면은 자동으로 볼륨 쉐이더가 생성이 돼가지고 이제 어사인이 돼 있어요. 얘를 꺼내서 인스턴스로 넣고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 FX에 관련된 파라미터들이 오른쪽에 쭉 뜹니다. 여기에서 하나씩만 건드려 볼게요. 덴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 오브젝트의 그 밀도를 더하는 거죠. 원래 기본이 1값인데 지금 10으로 올렸고요. 20 정도로 올리면은 점점 이제 오브젝트 형태로 변화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덴시티를 낮추면은 이 밀도가 점점 줄어들면서 아예 그냥 외곽에 있는 이 플루이드는 안 보이고 가운데 있는 것만 보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불 같은 것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인터넷에 많은 그 VDB 파일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클라우드에 관련된 VDB 몇 개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 안에 연결을 시킨 다음에 이제 배치를 해서 렌더링 한번 걸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아름다운 하늘을 여러분들이 제작하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액티브 뷰로 보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카메라 배치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컨테이너를 움직여서 봐가면서 레이아웃 조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오픈VDB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AOV 관련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 모델을 그냥 간단하게 라이트 3개 갖다가 셋업을 했어요. 렌더 셋업을 하고 이렇게 뽑고, 보통 이 이미지 작업하실 때 이렇게 통짜로 뽑는 분들도 많으시지만은 보통 멀티패스 렌더를 하세요. 멀티패스 렌더 같은 경우에 이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 이 렌더 셋업에 오셔가지고 지금 액티브 모드로 되어 있는데 이거 프로덕션으로 바꾸신 다음에요. 이쪽에 보시면은 요 AOV라는 탭이 새로 생겨져 있습니다. 이 AOV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패스들을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티프로 파일 확장자 티프로 정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밑에 이제 메뉴가 생겼는데 빌트인이라는 거는 이 기본적으로 아놀드에서 멀티패스를 뽑아주는 패스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본적인 패스를 뽑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PBS 워크플로우여 가지고 스페큘러 디렉션, 뭐 인디렉션, 디퓨즈 디렉션, 인디렉션 이런 식으로 뽑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애들 누르면은 이렇게 5개의 패스를 뽑겠다라고 설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쉐이더를 만드셔야 되는데 그 쉐이더가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제가 오브젝트 아이디 생성한 건데 이 왼쪽에 보는 쉐이더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에 적용된 쉐이더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 오브젝트 아이디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적용됐던 쉐이더 밑에 레이어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 레이어 안에 오브젝트 아이디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쉐이더 정보를 버리지 않고 중간 값에다가 오브젝트 아이디를 넣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제가 설정했던 채널 이렇게 애드를 하면 총 6개의 이미지를 이렇게 애드를 한 거고요. 여기에서 렌더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렌더링 걸립니다. 렌더링이 계속 걸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이미지만 뽑아왔는데 첫 번째는 이제 뷰티고요. 첫 번째 이미지는 뷰티고 그 다음은 여기 디퓨즈 디렉션, 디퓨즈 인디렉션 요거는 이제 오브젝트 아이디를 뽑은 거예요. 커스텀 쉐이더로 만들어서 그 다음 요건 이제 쉐도우 그 다음 요거는 스페큘러 디렉션, 요건 스페큘러 인디렉션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합성해서 작업하면 이제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멀티패스를 원하시는 멀티패스 이미지를 뽑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 뭐 모션 벡터도 있고 GDEPS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미지를 뽑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맥스만 갖고 있는 기능인데 아직까지는 마이어에서는 제공을 하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제가 이런 이미지 작업을 했어요. 이미지 작업을 하고 얘를 한 이미지 레졸루션 한 8000 정도로 뽑아서 클라이언트에 넘겨야 되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로컬에서 보통 렌더링을 하시잖아요. 렌더팜이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렌더팜이 없으신 분들은 보통 로컬에서 한두 대 갖고 렌더링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 렌더 글로벌에 보시면은 이 프로덕션 고르는 이 탭 있죠. 이 탭에서 맨 밑에 보시면 서미트 클라우드 렌더링이라는 새로운 메뉴가 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열려있는 씬, 이 맥스 씬이 자동으로 클라우드로 올라갑니다. 물론 이 오토데스크 계정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이 3D Max 클라우드 렌더링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제 계정으로 렌더링을 건 건데 보시면은 이제 제 이름하고 여기 클라우드 크레딧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오토데스크 크레딧, 이 클라우드 크레딧인데 요게 이제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이미지 작업한 것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요. 여기 스틸 이미지가 렌더링이 됐고 카메라는 퍼스펙티브로 돼 있고 해상도는 2000에 1800, JPEG 프레임 하나, 그 다음 렌더는 아놀드, 그 다음 렌더 시간은 15분 정도 걸린 이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자, 지금 이제 스틸 이미지를 걸었지만은 제가 테스트용으로 이제 영상 쪽 이미지도 이제 걸어봤어요. 영상 쪽 이미지의 경우도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됩니다. 그리고 각 프레임마다 몇 분이 걸렸는지 지금 밑에 보시는 이 도표 있죠.
이 도표가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가장 렌더링이 오래 걸리고 어느 부분에서는 렌더링이 적게 걸렸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도 이런 정보값들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예, 맥스에서는 이제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맥스에서는 마야와 틀리게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아놀드 렌더를 이용해가지고 맥스든 마야든 좋은 이미지를 많이 제작하셔가지고 쉽게 좋은 이미지 많이 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맥스로 진행한 정진철 차장이었고요. 저는 김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